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강약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코스피에 등록되어 있고요. 번호는 003000입니다. 부강약품에 대해서 해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데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한 번씩 쭉쭉 잘 치고 올라와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보고 갈까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 조금 등락폭이 있습니다. 2017년 1,500억에서 2018년 1,900억까지 갔다가 2019년 1,600억, 1,700억 정도까지 왔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2020년 1분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올랐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가는 사이 굉장히 올랐지만 2019년에는 많은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2018년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사업보고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 2018년이 꽤나 높은 수준을 띄었고요. 2019년엔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고 이것 외에 왜 부강약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강약품의 사업보고서입니다. 자세하게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약회사하고 제약회사라는 거 말고는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사업의 내용도 있긴 한데 매출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약 부분이 전체의 매출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서 이제 오히려 소개를 통해서 100%가 달성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수준이긴 합니다. 숫자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먼저 재무상태표를 볼까요? 59기가 2018년 회계연도고 60기가 2019년 회계연도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유동자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것을 보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일단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강약품에서 밝히기를 2019년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현금을 많이 사용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6월 17일 기사를 보게 되면 500억대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올해 초에도 한 번 더 있었는데요. 좀 이따 분기보고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해서 현금은 줄었는데 매출채권은 소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재고자산이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59기에 340억 정도였는데 60기에 440억이었으니까 약 100억 정도 늘었는데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영업 현황과 한번 연관지어서 추론해 보자면 재고자산과 매출채권 그리고 현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업 현황은 별로 좋지 않았으나 영업 현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많이 생산하였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고자산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원재료의 회계 가치가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 매출이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영업 현황은 좋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보고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업 현황은 좋지 않지만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자산은 꽤나 많은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부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모두 줄어들었는데요. 유동부채는 2018년에 380억 정도였다가 2019년에 350억, 360억 정도, 한 20억 정도 줄었고요. 비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419억 420억 정도에서 2019년에 260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연 법인세 부채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손익계산서죠. 2018년에 1,900억 정도의 매출에서 2019년에 1,700억 정도의 매출로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기술 매출입니다. 기술 매출이라고 해서 부강약품이 2018년에 기술 매출을 발생을 했다가 그것이 없어지면서 2019년에 마치 매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2018년에 부강약품이 HLB생명과학의 리보세라닙 양수도 계약을 했습니다. 부강약품이 자사가 보유 중인 리보세라닙 권리 일체를 400억 원에 HLB과학에 양수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 덕분에 2018년에 부강약품의 재무제표에 변화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빼고 보자면 2017년에서 2019년으로 연결해 봤을 때 상승적인 부분으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 원가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은 2017년에 비교하자면 그래도 1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단기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특별히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기타 수익과 금융 수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기타 수익과 금융 수익은 2018년, 2017년 어느 회계연도와 비교하더라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 비용도 1,290억
그러니까 1,300억 정도 발생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덕분에 당기 순이익이 아니라 당기 순손실이 2019년에 났고요. 당기 순손실 75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현황은 사실 2019년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자사도 사업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었는데, 그러면 2020년 1분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 1분기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부분은 바로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리면서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쉽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던가 매출채권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출을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매출액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조금 늘었고요. 작년 동기 358억에서 2020년 1분기 378억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매출 원가가 좀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판관비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영업이익은 2019년 1분기 165억에서 2020년 1분기 75억으로 약 절반 정도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분기 순이익 역시 적자로 지속되고 있고요. 이 금융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광약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먼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바로 레보비르라는 물질을 통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0년 4월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부광약품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고 8월에 임상을 마치고 3분기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 코로나 관련 주식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드렸을 때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같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부광약품의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특정 선을 유지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외에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코로나19 관해서 다른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광약품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을 보면서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추정해 보도록 하죠.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이슈가 되기 전과 된 후의 흐름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3월 10일 시초가를 바닥으로 삼아서 3월 한 달 동안 상승 기조를 유지해 왔고요. 그 이후에 4월 달에도 한 차례 퀀텀 점프를 가진 다음에 4월 달에도 그 시초가를 바닥으로 잡고 상승 기조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5월 달에도 보게 되면 5월 달 초에 잡았던 바닥을 시초가로 잡아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뤄나갔고요. 6월 달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단 3, 4, 5월 달을 보면 독특한 부분은 월 초에 바닥이 그 달의 바닥이 되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이뤘다는 점이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인 9.7%까지 오르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 같은 흐름과 유사했던 흐름을 보자면 일단 5월 15일에서 18일 사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월 24일과 25일 이때도 좀 유사한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꼽았던 것은 거래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과 함께 실제 캔들 차트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꼽은 것인데요. 오늘의 거래량이 많았던 부분은 개인이었는데요. 실제 5월 15일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개인이 많은 매수를 했고 그 다음 날에 개인이 매수를 하면서 굉장히 떴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5월 15일의 매수량은 10만 주 수준이었지만 오늘의 매수량은 60만 주 가까이 굉장히 많은 매수량이었기 때문에 내일도 이렇게나 많은 매수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장 초반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장 초반에 거래량이 얼마나 붙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초가도 함께 본다면 내일 부광약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부광약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주식과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